근데 제일 웃기는 거는 포고령을 놓고 죽어도 윤석열은 자기가 안 썼다는 거고. 맞아. 김영현은 뭔 소리야? 걔가 고치기까지 했어. 야간 통금, 야간 통행 금지. 걔가 빼라 그랬다니까? 저는 이쯤 되면 윤석열하고 김영현을 서로 딱 같은 자리에 불러놓고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대질신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질신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김용현을 그 증인으로 부를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러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윤석열한테 좋은 얘기 할까? 어차피 너나 나나 막가는 인생인데 계급장 뗐는데 어린 놈의 시키가 한 살이라도 어린 놈의 시키가 오고 있어. 먼저 죽어야지. 이러면서 나는 나는 종범이야 이 새끼야. 네가 시대가 아니고 네가 가 이런 시대니까 거지. 네가 가. 나는 안 갈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김용현만큼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도 공개 총살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분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웃겨요. 일단 이제 윤석열 주장은 김용현이 몰라가지고 옛날 포고령을 뺏기다 보니 그대로 뺏겼다는 거야. 근데 옛날 포고령에도 지방의회까지 하지 말아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김용희가 왜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베낄 게 어디 있다고. 이게 서류를 이게 계엄령을 베끼다가 딴 걸 보고 베낀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의사들 처단하라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료인들. 아니 계엄령에 의료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령 옛날 거를 베끼다가 옆에 의료대란 관련된 서류가 있어가지고 같이 베꼈으면 모르겠어. 이 새끼들도 잡아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아니지. 같은 서류인 줄 알고 이것도 계엄령 서류의 일부인가 보다 그러고 같이 썼으면 모르지만 김용현이 바보가 아니고서 그 얘기를 왜 자기가 써넣겠냐고요. 윤석열이 하도 지긋지긋하고 자기가 해결 못한 거니까 이 기회에 그냥 별책부록으로 꽂아 넣은 거지. 이게 포고령에 의료인들, 그럼 의료인만 복귀하고 뭐 나머지 파업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맘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아니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고령 제1호 있잖아. 이거 가장 위법한 대목으로 꼽히는 요거는 내가 안 썼다. 요거는 내가 안 썼고 김용현이가 썼다. 나는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그거는 김용현이가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재를 했어요. 자기가 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용현 포고령을 써줬다고는 하지만 포고령을 공포하고 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놈이 했다고 우길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체포된 군인들도 다 윤석열이 지시했다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지가 방송에 나와서 지 입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계엄령을 한다고. 아이고. 선포한다고. 근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이야, 그럼? 그건 술에 취해서 그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말한 건 평화적인 계엄이고 드라마 시간에 딱 맞춰서 해줬잖아. 그러니까 평화적 계엄이야. 아니, 그리고 위헌한 건 다 김용현이가 했다고. 이미 통행금지 뺐다며. 통행금지를. 아니, 구속돼 있는 경찰청장이 그랬어요. 6번 전화 와가지고 국회로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그랬다고. 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없을까?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면서 조 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절대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들여보내줘라 라고 지시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들이 알아서 다 한 거래잖아, 변호인.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래. 이런 증언들이. 아니, 그걸 미쳤다고 경찰청장이 자기가 국회의원 다 지 모가지 날라가려고 국회의원을 가서 막아? 지가 자발적으로? 내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한테 전화 건 적은 있어. 그런데 이번에 싹 정리하라.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미쳐버리는 거지, 아이고, 국정원장도. 진짜. 그래서 헌재에서 물어봤어요, 변호인들한테.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 니들은 의회와 지방의회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했으니 뭐가 반국가적이냐? 의회나 지방의회나 국회가 하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 8명 중에 어떤 놈도 그 말에 말을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는 거 너무 힘들다.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간첩받도 못한 인권이냐라고 재판이 빡세다고 지랄을 해요. 아니 지금 왜 나와?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6번을 재판정을 나가고 있어 지금.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문명 국가인데 대통령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난파된 간첩과 북한으로 직통으로 연결된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는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재명은 무슨 난파된 공작원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의 북한 주석인가? 아니, 그리고 그럼 왜 이재명 6번씩 하는데? 헌법재판소잖아. 무슨 형사재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헌재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해갖고 얘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끊었어요. 지금 2회차가 끝났습니다. 12회차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를. 이게 앞으로 5주 남은 거죠. 5주. 일주일에 2번씩 할 자, 거니까. 21일 날 3차, 23일 날 4차, 2월 4일 날 5차, 2월 6일 날 6차, 2월 11일 날 7차, 2월 13일 날 8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쭉쭉쭉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 2월 말 안에 끝난다. 왜냐면 이제 한 6차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다툴 거리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또 변호인들이 30분 정도 뭐 부정선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듣다가 거기서 끊어버렸대요. 근데 민주당이 이 땅을 중국과 북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 누가 그래 그냥 말로 그래. 아니 이거나 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를 2조 원어치 가지고 있다는 건 200톤 얘기나 난 그건 사실이었으면 너무 좋겠어.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뭐가 달라.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가짜 뉴스를 변호인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법정인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 로스쿨 나와갖고 아니, 경험 1, 2년밖에 없는 초짜들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진짜 로스쿨 1, 2년 차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아, 진짜로. 지금 이 사람들은 법조계에서 40년 이상 법조계 밥을 처먹었고, 최고로 비싼 변호사를 거쳤고, 헌법재판소 소장을 거쳤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새끼들 법무부의 맞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추천위원을 지낸 사람들이야. 이 새끼들 다 정관 예우 받아가지고 한 1년에 수백억씩 벌던 새끼들이라고. 앞으로는 일거리 끊기겠지? 아니, 이따위로 변호를 하는데 너 같으면 시키겠니? 아니요. 나는 이 새끼들한테는 민사소송 1,000만 원짜리도 못 맡기겠어. 이제 그거 유튜버들이 이제 하겠지. 그거 유튜버들 외에는 어. 고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이 내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사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야씨 나 저거 변호사 안 되겠는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